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미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이놈들이 우리만 연맥이고 유의가네. 미국 시장이 어제 무려 한국 시장이 5% 거래소, 코스닥은 4.4%. 근데 뭐 코스닥이야 뭐 4% 빠져도 많이 빠진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거품이었으니까.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완전 거품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품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더 가면 99년도 버블 비슷한 상황이 갑니다. 99년 버블 이후에 지수가 얼마 빠졌더라? 한 기수가 저점 기준으로 한 8알 빠졌어요. 지수가 8알 빠졌다는 건 퇴출된 종목이 정말 몇 개 건너 몇 개다 할 정도로 퇴출된 기업이 많은 거고, 9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무수하다,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의 코스닥은 지금 버블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제 입에서 위험하다는, 저 되게 긍정론자고요. 그리고 강세론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꼭 참고해서 가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이 아침에는 아시아권의 약세에 힘입어 약세로 시작했습니다만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전통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S&P 500 전체 주식과 나스닥 기술주에 비해서 전통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좋았고, 기술주 중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등이 굉장히 고공행진하면서 다우 운송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빅테크들이 포진된 나스닥 100도 뭐 그런 대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애플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시장 맵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랐어요. 왜 그러냐? 지금 판매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좋아. 그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덕분에 그 유통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였고, 카드 주식들도 상당히 큰 강세, 비자 마스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뭐 구글은 뭐 꾸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들의 반등을 제대로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히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의 반등이 매우 크게 나오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샌디스크,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즉 메모리가 반도체의 지금 지존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삼성전 그 1월 달 저 수출입 동향 보면서 아마 또 애널리스트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추가로 57조 원 올랐습니다. 와, 진짜 실화냐? 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 57조 원이 늘었어, 두 회사가. 자, 그러면 요 57조만 해도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조금 부정확하긴 하지만 지수 500포인트짜리예요. 지수 500포인트짜리가 야, 대박이야,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어찌 되었거나 코스피는 이 반도체 주식의 월등한 이익 증가율 덕분에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쌉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쌉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와서 25조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지만은 25조 정도만 나와도 그냥 쏘쏘합니다. 현재 보면. 네, 어제 그 수출입 동향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분기에 30조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자, 30조씩이면 120조니까 연말. 근데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2분기가 아마 피크를 칠 것이다. 1분기, 2분기 사이 어디쯤이 피크를 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바. 그렇게 되면은 뭐 120조 영업이익 이상도 달성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80에서 100조 뭐 이런 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강력한 변수 중에 하나는 중국이 H200을 수입을 완벽하게 허용을 해주면, 허용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허용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HBM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의 메커니즘을 읽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이익이 사상 최고치가 나왔을 그때가 주가 사상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팔린다 할지라도 그거를 고점 찍고 내려갈 때 팔면 못 팔아요. 아니면 가격 하락이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점 찍기 전에 팔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최고치 나오기 직전에 팔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네. 주식쟁이들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놈이 나보다 빨리 팔면 어떡하지? 저놈보단 내가 더 빨리 팔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하죠. 내가 조금 덜 먹고라도 저놈보다 빨리 팔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점차 매도의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창립 그다음에 초대 회원분들한테도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생각은 빠르게 행동은 느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박스장처럼 너무 빨리 행동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서 행동은 좀 느리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행동을 좀 느리게는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림은 벌써 그려졌는데 어디쯤이 우리가 좀 상당 부분 현금화 시켜야 되는 시점인지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는 됐는데 일부러 행동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쁜 행동 방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쯤에서는 끝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낸드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 고점에 대한 전망이 3, 4, 5, 6월 어디쯤에 나올 것 같다. 반도체 기준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4, 5, 6월 어디쯤에 올해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하고 이제 가장 유력한 건 4, 5월이야. 4, 5월. 4, 5월 달에 이 컨센이 엄청나게 늘 것 같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달려들겠지?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거기다 뱉어내겠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업자로서 그렇게 저희는 저기잖아요. 큰 손 아니잖아요. 큰 손은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 업자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미국 경기 지표 나온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경기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놀랬어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잘 나와요. 지금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9에서 50.6으로 그리고 또 고용 지수도 그런대로 잘 나왔습니다. 고용 지수도 44에서 48로 나왔으니까 물론 50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만큼 안 올라왔지만 제조업 물가 지수도 꽤 높아요. 59예요. 신규 주문이 완전히 늘었어요. 47.4에서 57.1로.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미국 경기는 어떻다? 괜찮다. 좋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내릴까요? 내리면 안 되죠. 인플레이션 나올 수 있으니까. 저 물가 지수도 보세요.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상당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워시 이후로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일 있나 할 정도로 어제 말씀드렸던 지표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에 붙었어요. 그리고 30년물은 5.0% 근처까지 5% 근처까지 붙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위험자산에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어려운가?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이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 국채라는 것은 글로벌리 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고 아무리 봐도 미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고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우리는 10년물을 들고 있으면 4.3%만큼 수익을 내고 30년물을 가지면 4.9%만큼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4.3%를 우리는 위험하게 얻는 건가요? 아니요. 안락하게 얻습니다. 매년 4.3%를 우리는 지금 가격에 사면 받을 수 있죠. 약 4.28. 근데 그건 되게 안전한 선택이죠. 자, 그러면 변동성이 있는 주식을 선택할 때는 채권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원할까요? 높은 수익률을 원할까요?
이거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채권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4.28% 주는데 10년 동안. 응? 물론 이제 다른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고,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면 아무리 통화 가치가 변화하고 미래의 전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채권 금리 수익률보다 주식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조건 높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건 초보자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위험 수익이라고 하고, 무위험 수익, 채권 이익률을. 그래서 그러면 주식은 위험 수익률이기 때문에 무위험 수익률보다 꽤나 높게, 적어도 한 2%는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6% 이상은 돼야 된다. 6%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6%면은 어떻게 되죠? PER 환산해 보세요. PER 환산해 보면 16배쯤은 나와요. 16배. 6%대면.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몇 배죠? 23배, 25배 뭐 이쯤 되지 않나? 그죠? 그거 매일 바뀌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 발표치에 따라 매일 바뀌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23에서 27 어딘가 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수익률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3%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는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은 1%, 2%, 3%밖에 안 나오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7, 8% 나오는 주식을 잘 셀렉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 부담. 주식시장만 부담이 됩니까? 채권 금리가 높으면? 자, 유동성 관련된 그 자산들은 되게 힘들죠. 자,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들은 저렇게 금리가 빠방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들은 어렵죠. WTI 브렌트는 완전히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이란하고 뭐 진지하게 대화하겠다 트럼프가 얘기해가지고 뚝 떨어진 거니까 이건 다르게 보시고요. 은이 폭락했는데 반등이 약합니다. 자, 금은 연속 하락했어요. 그렇죠? 덩달아 이제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알루미늄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던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도 반등이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통화를 들고 있을 때 생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를 금고에 넣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달러를 가지고 채권을 사죠. 미국 국채.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 통화를 갖고 있을 때 이자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니까 그 돈의 가치도 조금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거죠. 자, 달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워시 얘기 나오고부터 다시 97.6까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고요. 다른 여타 통화들이 모두 약세입니다. 엔화 155엔대까지 약세였고 위안화만 제자리예요. 위안화 강세죠. 지금 위안화가 구조적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다. 자, 이렇게 되면 달러를 쥐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통화를 쥐고 있는 사람이든 중국 주식시장의 관심 또는 중국 자산에 대한 관심은 커지죠. 통화 가치가 올라오니까 저 통화는 들고만 있어도 먹는데 저 통화를 다르게 들고 있으면 더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채권을 들고 있는다던가 안전빵으로 가려면, 아니면 중국의 저평가된 자산 어떤 것들을 찾아서 들고 있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원화도 뭐 약세가 됐고 아마 오늘 뚜껑을 열면 시장에서 조금 더 약세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5%나 떨어졌던 한국 증시가 장후 시간 그 미국 시장 야간 선물 시장에서 약 한 3.8%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통화와 그다음에 금리가 왜 이런 모습을 가져가느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구매관리자 지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미국 경기가 뜨거우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오른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채 추가 발행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오라클이 4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얘네가 작년도에도 9월 달에 180억 달러를 채권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250억 달러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만기가 3년에서 40년까지 이걸 8개 정도 상품으로만 나누어서 250억 달러. 큰 규모예요. 회사가 땡기는 돈치고는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180억이니까 합산해서 430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지. 430원이면 요즘 환율로 얼마쯤 되나? 한 60조쯤 되는 거 아닌가? 어마무시한 60조면 삼성전자도 60조 땡기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양을 땡기고 있다. 메타 같은 경우가 작년에 300억 달러를 땡겼으니까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작년 올해 합치면 어마무시한 양을 땡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라클의 야씨 오라클 이거 어떡하지? 일단 이제 당장 망할 것 같지 않으면 채권쟁이들은 일단 여기에 진입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야 채권 발행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 발행이 많으니까 얘네는 뭐 국채보다 금리를 더 줄 테니까 국채 살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 채권 발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물건이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곧 나와야 될 고용 관련 데이터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노동통계국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6일 예정됐던 1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도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자, 지금 오라클의 저 채권 발행과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오픈AI의 1,000억 달러만큼은 아니다. 젠슨왕과 엔비디아가 참여할 금액이 참여하긴 하는데, 자 여기서 뭐 미묘한 뭔가 금이 나타나고요. 또 MS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 미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미묘하게 살짝 금이 가는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투자하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은 반도체에서 압도적으로 메모리가 완전 좋아요. 미친 듯이 좋아요. 그러나 저 멀리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둘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에 대한 확신을 누가 먼저 꺾을 것이냐. AI를 투자하는 엔지니어, 그 헤드쿼터, 빅테크 헤드쿼터들은 꺾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젠슨은 더욱더 불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누가 먼저 의혹을 제기할 것이냐? 거기다 돈을 대고 있는 투자자들이 의혹을 먼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돈 투자하고 이거 제대로 거둘 수 있어? 뭐 이런 고민을 딱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일찍 움직이셔야 돼요. 예, 투자자들이 그렇게 어떤 심리가 경색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천벽력처럼 멀쩡하다 갑자기 확 하고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하라는 말씀. 좋아요. 좋기는 너무 좋아. 미친 듯이 좋아. 미친 듯이 좋은데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걸 더불어서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워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달러 강세의 흐름들을 보면 워시가 작동되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워시가 했던 이야기는 매우 친기업적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의 정체성 자체가 매우 친기업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친기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거시 환경이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의 돈 갖다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최고 좋아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의 돈 갖다가 공짜로 쓸 수 있는 비슷한 환경은 뭐죠? 금리가 낮은 겁니다. 금리 낮은 거는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저도 예를 들어서 1%대 돈을 쓸 수 있는데 마음대로 은행에 갖다 쓰라 그러면 그냥 쓸 것 같아요. 왜 안 써? 그 정도는 우리 영업이익 내지 이러면서 갖다 쓸 수 있죠. 그래서 금리가 낮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싫어하는 것도 하나 있죠. 통화 가치가 혼란되는 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새우깡이나 라면을 파는 사람들이 통화 가치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 통화 가치 떨어지는 걸 제품가에 반영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라면 껍데기에다가 가격, 시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과자 새우깡에다 새우깡 가격, 시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뭐냐면 이 상품을 제작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그 어떤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확정적인 이익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 렌트처럼 달달이 들어오는 거, 그 저기 우리 그 이렇게 회비 내는 거 있잖아. 애플케어 뭐 회비 내든가 무슨 뭐 구글 무슨 회비 내던가 뭐 이런 회비 내는 비즈니스 있잖아요. 넷플릭스처럼 그런 거 내던가 이거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미래가 예측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기업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가격이 변동이 심해지는 환경, 이걸 일컬어 무슨 어떤 환경이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되는 환경은 되게 싫어하죠, 기업들은. 그래서 이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는, 그러니까 느슨한 인플레이션 2, 3%로 꾸준히 가는 건 좋지. 매년 정기적으로 얼마씩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그거는 예측 가능하니까 차라리 괜찮은데 들쭉날쭉 하거나 쭉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결코 허용할 만하지 않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인은 무엇입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건 두 가지죠. 금리를 낮춰갖고 대출을 많이 해주면 시중의 금리가 낮아지고, 또 정상적 방법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양적 완화를 왕창 하는 거, 채권 발행을 왕창해서 그 현금을 쭉쭉 뿌려주는 거, 살포하는 거, 이런 거가 되면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은 금리가 낮은 걸 좋아하긴 하지만 통화가치 하락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빵빵 터지는 환경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근원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막으면서 금리는 낮출 수 있는 기묘한 묘책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쭉 총 통화량을 줄이면서 그 인플레이션은 막고, 인플레이션이 막아졌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요 논리거든요. 요 논리. 지금 그 워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따져보면, 그러나 오케이, 이론적으로 오케이 받아들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럴 수 있겠네. 받아들였는데 그게 쉬울까요? 제 말인즉슨 그게 쉬울까요? 자, 우리는 지난 주말과 한국 시장 어제 그걸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했죠. 왜? 이제 머릿속으로 하면 시뮬레이션 돌린 거 아니야? 실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시장이 반응한 거잖아. 이렇게 시장 반응은 빨라요.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 하면 반응을 하는 거거든. 뭐야? 총 통화량 줄이는 거야? 워시가 되면 제가 매파적이니까 통화량 줄이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 통화량 증가의 최대 수혜를 받았던 자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 마지막 제일 리본 체조할 때 요만큼 움직이면 리본 끝에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그 끝에 있는 자산이 뭐예요? 은. 그다음 비철금속. 그 다음에는 뭐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놀랐던 건 어제 깨달았지. 한국 주식이 거기 있다는 거. 이씨 세계 정상급 회사인데 리본 끝에 달아놨어. 미친 거 아니야 이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 거죠. 예. 통화량을 줄이면 그런 통화량 증가에 수혜를 입었던 애들이 먼저 작살납니다. 작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즘 애들이 돈을 그냥 내 돈만 가지고, 내 돈 내산이 아니고 내 돈도 내산, 네 돈도 내산 이래가지고 돈을 다 땡겨와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진콜이 난단 말이야. 자, 부동산 생각하면 마진콜 쉽게 되잖아요. 20억짜리 아파트 내 돈 5억에 은행비 15억으로 샀어. 그러면 이 집값이 20%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거의 거덜난 거예요. 부채는 생생하게 살아있거든. 20억짜리 20% 빠지면 16억 되잖아. 16억 되면은 내 원금 얼마라고? 5억. 근데 4억 날라갔잖아. 그럼 부채도 동시에 같이 까주나? 아니죠. 내 돈만 먼저 까는 거예요. 부채의 선순위야, 부채의 선순위, 내 돈이. 그러면 30% 까지면은요. 바로 은행에서 연락 오죠. 추가 담보를 대십시오. 5억이 부족합니다. 안 되시면 차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죠. 차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금융용어로 어떻게? 마진콜. 이렇게 되네요. 마진콜. 사실은 거기까지 30%까지 안 가요. 20% 떨어지면은 1억밖에 안 남았네. 너무 불안한데? 언제 10% 빠지면 이거 우리 여기잖아. 역으로 손실 봐야 되잖아. 빨리 추가 담보를 입금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추가 담보를 입금하십시오. 이거를 영어로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예.
자, 부동산처럼 지금 전 세계의 자산 중에 레버리지 자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콜이 나온 거고, 마진콜 갚아야 되니까 어제 보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 실적 1월달 수출입 동향 니들 봤어?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 필요해. 3조 정도의 돈을 갖다 쏟아 부었죠. 깜짝 놀랐어. 어제 진짜 신기록 아닐까? 외국인 매도도 그렇고 개인 매수 신기록인 것 같아. 갖다 쏟아 부었죠. 빠바바바바바.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생각보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워시의 말이 처음에 딱 들어보면 뭐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말은 돼요. 즉 총통화량을 줄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이 전략, 이것이 이론적으로 말이 되나 실제로 해봐라. 쉬운가? 그리고 또 하나, 니들이 시장의 붕괴를 견딜 수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미국이 과연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면 미국 약쟁이들이 약을 끊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약을 하도 해가지고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이런 애들이 이 약을 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과연 그동안에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얘들이 과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가장 약한 골인 이 골이에요. 애들이 너무 흥청망청했어. 그리고 돈을 너무 쉽게 썼어.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해. 그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요.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체력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이 단물을 끊고 쓴물을 들이킬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 있을 것이냐?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요지경이고 세상은 미지수다. 뭐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뉴스 한두 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로빈후드 폭락세가 됐는데요. 비트코인 급락에 로빈후드 가격이 10%나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도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7% 넘게 빠졌는데요. 정말 기록적인 그 CEO죠. 밥 아이거가 임기보다 빠르게 퇴임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EPS도 조금 감소한 바람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항공주들은 급등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